자, 이제 그 두 번째가 형태소예요. 이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형태소 공부를 좀 해볼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형태소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66쪽입니다. 66쪽. 자, 문법 단위 중에 최소 단위가 형태소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거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부터 자, 밑줄 치세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거기 영어로 써놓은 걸 보면 형태소 그 밑에 영어로 써놓은 거 볼까요? 미니멀, 미닝풀, 유닛 이 정도 읽을 수 있죠? 미니멀, 최소의. 미닝풀하면 의미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유니트는 단위라는 단위. 단위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최소의 의미 있는 단위. 여기 유의적이라고 하니까 유의적이라는 게 되게 말이 어려워요. 유의적. 그냥 의미 있는 유의적이란 말이 되게 우리말 근데 하기 어려워. 영어가 좀 쉬워. 미닝풀. 그러니까 최소의 의미 있는 단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눈물이 있어. 눈물. 형태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눈물이 있으면 여러분 봐요. 눈물은 눈하고 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눈을 막 유하고 니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가장 작다, 채소라든가 이런 건 쪼개질 수 없다. 뭐 이건 넘어가도 되고 흙이라고 할 때 이야기해요. 여러분 흙을 나눠라. 근데 흙 플러스 뭐 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쭉 내려가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코, 얼굴, 구름, 나무, 젖꼬리, 뭐 가을, 비둘기 이런 게 있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역시 형태소다. 무슨 말이냐면 구름인데 구하고 름으로 나눌 수 있냐 이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고 도토리를 뭐 도하고 토리로 나눌 수 없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코스모스도 마찬가지. 이런 코스모스는 이게 우리가 영어 전공자라 말씀드리면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잖아요. 원래 이 코스모스가 영어의 영어인데 이게 조화를 줘. 원래 영어로는 코스모스가 그렇죠. 코스모폴리탄에서 사회 동포주의도 지금 나오죠. 영어 보통 실력이 아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영어로 이제 카스모스인데 그래서 조화라는 코스모스가 이 가을에 피면 이게 조화를 주잖아요. 상식을 알아두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나눌 수가 없다. 코하고 스모스로 나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얼굴인데 자 보세요. 얼굴은 이게 이제 학자들 또 달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A라는 학자는 얼굴이 하나의 단어다. B라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얼과 굴로 나눠져서 얼은 이제 우리가 혼이고 이 굴은 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니는 굴이다. 야 그렇게 할 때는 얼과 굴로 나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얼굴을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의견들이 막 다양하단 말이에요. 분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걸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얼굴을 하나의 단위로 본 거다. 네. 자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형태소를 가진다는 거 이건 뭐 이제 뭐 별 이야기 없으니까 넘어가. 이 형태. 자 이 형태는 다른 형태라는 뜻이에요. 이 형태 다를 입자거든요. 다른 형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별 이야기 아니에요. 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 많이 붙었어. 만약에 많이 붙으면 이걸 발음할 때 흙만으로 있잖아. 흙만. 이야기해요. 흙만. 이걸 흙만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 형태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리을 기읍으로 발음은 기읍으로 있잖아요. 흙 이렇게 있는데 많이 돼버리면 흙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른 형태잖아. 그래서 이 형태라. 이 형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국어학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다 따져보면 별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걸 다르게 그러니까 밑에 제가 말씀드린 게 67쪽을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흙을 예로 들면 자 67쪽 이 형태 두 번째 줄 흙이 흙으로 해서는 흙으로 발음이 되지만 흙도 흙바람에서는 흙으로 발음돼요. 흙도 흙바람 맞죠? 그러니까 흙 이렇게 이제 발음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흙먼지에서는 흙으로 발음된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다음에 밑줄 세 이처럼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이라는 거는 음의 형태. 음상이란 말도 좀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포네틱 쉐이프라고 써놨잖아요. 음의 형태라는 뜻이에요. 음상. 그러니까 음상을 달리한 일을 교체 또는 변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체도 되고 변이도 되고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체에 의해 달라진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 형태, 다른 형태. 이 형태가 뭔지 모르겠으면 다른 형태, 변이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나오잖아요. 미음 앞에서 이음으로 발음돼 흑만이잖아요. 흑만. 이 형태라는 소리예요. 원래 흙이라고 할 때 흙도 이럴 때는 이제 기역으로 발음되는데 이때는 이음으로 발음돼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 말이에요. 옳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음소에 속한 이 음들 사이의 관계처럼 한 형태소에 속해 있는 것들은 분포된 환경이 겹치지 않아요. 자, 상보적 분포 밑줄 쫙 해서.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보적 분포는 상호 보충적 분포. 상호 보충적 분포.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복수 배타적 분포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봐요. 자, 흙이라는 게 이렇게 쓴다고 흙도 할 때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흙만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이게 이음으로 발음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이음으로 발음될 때는 기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억으로 발음될 때는 이음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도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배타적 분포.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었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는데 지킬 박사일 때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이드로 변하면 악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하이드일 때는 지킬 박사가 아니죠. 지킬 박사 하이드는 아니잖아요. 지킬 박사일 때는 하이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분포 또는 배타적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호 보충적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상보적 분포는 다시 말하면 뭐가 같냐? 이 형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상보적 분포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보적 분포 이꼴 이 형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밑에 있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셋째 줄에 보면 흙의 경우를 보면 자 여기는 밑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모음 앞에서는 흙으로 실현되고 모음 앞에서는 자음 중 비음 콧소리 앞에서는 흥 비음이 아닌 자음 앞에서는 흙으로 실현되어서 이들의 분포가 겹치지 않는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금방 했죠? 상보적 분포.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배타적 분포. 그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보적 분포는 배타적 분포고 배타적 분포는 무슨 형태와 같다? 이 형태와 같다. 그게 다예요. 자, 아마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출석 수업의 국어학이 형태소 분야 범위가 나왔나 혹시? 안 나왔어요? 아마 형태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오면 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자립이니까 혼자서도 잘해. 자립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립, 의존은 딴 사람이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끝 넘겨보세요. 코, 얼굴, 나무는 독자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립이라는 거. 또 어느 무슨 벌써 무척 또 이런 것도 독자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자립도 어렵나요?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도 자립 형태도. 그거 알는데 이거 막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으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처럼 다 밑줄 쳐봐요.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로 한다. 자, 충분히 따라오시겠죠. 그 다음에 이와 달리 읽어라, 읽은이 읽고 읽는다, 읽었다 이런 것처럼 단어가 결합돼야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 밥 먹으라 할 때 먹 이렇게 썼어. 먹. 그럼 이게 먹이라고 써보면 먹어라 할 때 먹이라고 쓰면 뭡니까? 붓을 가는 먹인지 밥 먹는다는 먹인지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한다? 의존 형태소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여기 밑줄 써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국어의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어미, 접두사와 접미사는 모두 의존 형태사. 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참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깨가 있는데 이게 접두사잖아요. 맞죠? 울보 많이 눈물만 흘려. 이 보는 접미사 됐죠? 이런 거는 동물하고 단독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뭐 신우이, 뭐 예를 들어 뭐 시자 붙는 시 이런 것들도 이 단어말 자체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의존 형태, 접두사 접미사인데 다 의존 형태로 한다. 어렵지 않죠? 보세요. 목 안 돼. 어라 여기 어라만 쓸 수 있냐 이거. 목만 쓸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존 형태로. 그러면 내가 끝난 거예요. 아, 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 한 또 파트가 더 있는데 뭐냐면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라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자, 형태소는 자, 실질적 개념을 진 형태소냐 문법적 관계만 있느냐에 따라서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가 있는데 자 봐요. 밑에 보세요. 많다, 많으니, 많고를 예를 들어보면 어간 많은 다라는 실질적 많은 다자 아닙니까?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다, 은이, 고는 그러한 의미가 없고 문법적 관계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을 어휘 형태소 읽어주세요. 만을 어휘 형태소 다, 은이, 고를 문법 형태소로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만, 은이가 있어. 만, 은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휘를 가지고 있다. 많다. 이게 여기 다자가 여기 있잖아. 만 다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휘 형태소라고. 잘 따져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문법적인 기능밖에 없잖아요. 연결 어미로. 그러니까 이걸 문법 형태소. 말 들으시겠어요? 요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자 다음 중 어간은 이렇게 시험에서 어간이 아니라 다음 중 잘 써보세요. 거기다 써보세요. 다음 중 의존 형태소이면 그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다음 중 거기다 쓰시라고. 다음 중 자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휘 형태소인 것은 뭐가 답이에요?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휘 형태소인 것. 아까 금방 이야기했는데 자 68쪽 다시 보세요. 다시 공부 반복이야. 자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이와 같은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로 한다 했다. 네. 의존 형태소는 그 위에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읽어라에 나왔죠. 어간이죠. 어간. 네. 어간이 의존 형태소였죠. 지금 금방 했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자립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이면서 있다, 많다, 있다 이런 거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읽을 독자의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거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정말로. 제가 단골로 나오는 문제 지금 찍어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뭐라고 다시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휘 형태소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가 답이다? 어간이다. 자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의미를 잘 따지면 돼. 자립 형태소 혼자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요? 의존 형태소 혼자서는 못 써. 대표적인 게 어간, 어미, 또 접두사, 접미사. 맞죠? 그 다음에 어휘 형태소는 그 단어가 있을 때 많은 이런 걸 예를 들면 어간 있잖아요. 어간은 어휘 형태소.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어미나 이런 걸 연결어미라고 하거든요. 의미 같은 거를. 이 연결어미는 뭐라고 한다? 이것만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3학년에 올라가시면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해. 여러분 국문학 공부라는 건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1학년 때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제 공부를 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 여러분 이게 국문학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건 정말 아주 약과야.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형. 기본형은 쉽잖아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게 기본형이에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9쪽 보세요. 69쪽.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것은 69쪽에 나오는 거는 앞에 나왔던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 이형태 기억나시죠? 이형태가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흙 가지고 뭐 흙도가 막 나오고 흙만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이형태하고 똑같아. 이 기본형. 그것만 알면 되고 위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을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교체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분명히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처럼 음상이 비슷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때는 통계적으로 어느 하나가 월등히 우세하면 기본형으로 잡으면 좋다. 그러나 이들은 자음 아래와 모음 아래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뭔 소리냐면 봐요. 을을 설명할게요. 자, 영이를 아니 영이를 그렇죠? 이럴 때는 이게 지금 모음이잖아 모음. 그러면 늘이잖아. 그렇죠? 근데 먹을 가져와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쓸 때 왜 모음이잖아 모음 다음에는 이렇게 모음 다음에는 자음 다음에는 을이 쓰이고 모음 다음에는 르이 쓰여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음 다음에 을을 쓰다 먹는 이런 말 먹는 들어봤어요? 뭐 영이 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되죠. 이해가시죠? 그걸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거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는 형태소보다 널리 알려졌다. 그런 이야기도 단어. 그 단어는 그냥 넘어가고 형태소와 단어부터 있더라. 형태소와 단어인데 자 형태소는 다 봐요. 자 흙나무 쭉 나오죠. 이거 아까 형태소라고 이거 보세요. 똑같은 거 또 나왔어요. 아까 했잖아요. 채소의 의미를 이루는 단위, 채소의 유의미적 단위. 그래서 모든 형태소가 단어가 되는 건 아니다. 단어는 의미를 가진 단위 중 최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흙, 코, 웃음 등은 더 작게 쪼갤 수 있어 최소의 유의적 단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웃음, 여기 지금 웃음을 가지고 설명해. 웃음. 자, 웃음이잖아, 웃음. 그러면 이게 이제 웃다의 어간, 웃다 웃고 웃음이 웃어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웃이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때 음에 이 미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문법적으로 명사형 전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형 전미사. 무슨 써놓으셔도 돼요. 이 미음을 명사형 전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명사형 전미사. 그러니까 이 웃음도 이제 엄밀히 분석을 하면 웃다와 으라는 말하고 미음이 붙은 거지. 맞죠? 미음이 붙은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이제 다시 이제 책을 볼게 다시 책을 보시면 네 번째 줄부터 보고 있어요. 지금 진흙, 코웃음 등은 더 작게 쪼갤 수 있어서 채소의 유의적 단위. 그래서 진흙 같은 경우는 진이라는 말하고 흙으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가 아니지만 이들은 모두 단어이긴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뭔 소리냐면 웃음이라고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웃음이라는 거 웃다라는 어간하고 의하고 뭐 미음 이렇게 나눠지죠. 나눌 수 있죠. 형태소 분석하면.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웃음이라고 그러니까 웃음이 좀 어려우면 눈물 가지고 설명. 눈물이 그냥 하나의 단어로 쓸 수 있죠. 눈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눈이라는 거하고 물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인데 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네. 이걸 형태소로 나눠지면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눠지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그러니까 형태소보다 단어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수학 시간에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보다 형태소가 좀 더 작은 개념. 이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나와요. 이제 뭐냐면, 자, 그 밑에, 진흙 밑에 이제 보세요. 일거나 푸르고의 경우에도 이들이 한 단어이긴 하지만 더 작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는 아니다. 그렇죠. 일기라는 단어와 어라는 단어와 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일기라는 어간, 맞죠? 어라는 것은 이제 명령형을 나타내는 이제 선언말 어미가 되는 거고, 라는 그냥 어미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웃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코하고 웃과 음이에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음 플러스 미음이 되는 건데 이제 하나로 보면 음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일거라도 마찬가지 1 플러스 어라로 나눠줄 수 있고 푸르다도 푸르 플러스 고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형태소가 몇 개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르 고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야. 맞죠? 푸르고. 근데 이거는 푸르와 고가 붙었다는 말이에요.
일거라도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일기라는 어간과 어라라는 어미가 붙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해서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어미가 어디까지가 어미냐도 학자에 다 분분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봐요. 이 책에서는 1 플러스 어라로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건 어 플러스 라로 또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눠준다니까. 이게 뭐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라는 이 어라를 이게 왜 붙이냐 이거. 어라는 거하고 나눠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나눠주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거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 어라로 나눈다 칩시다. 어쨌든 두 개의 형태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라는 것이 형태보다 좀 더 큰 개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단어의 프로고는 하나의 단어잖아요. 근데 프로다라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푸 플러스 느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푸르다 푸르고 푸르러서니까 이건 그냥 푸르라는 말에 그거 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푸 플러스 푸르다 푸르고 푸르러서는 이거는 어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하나예요. 그죠? 푸만 붙일 수는 없죠. 자, 그다음에 단어의 특성.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잘 보시면 단어는 뭐냐면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최소의 자리 여기 세 번째 줄을 좀 칠까요? 세 번째 줄. 단어는 최소의 자리 형식.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형태소는 뭐다? 형태소의 정의가 뭐라고?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 유의미적이라는 건 뭐다? 의미가 있는.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단어는 최소의 자리 형식. 자, 형태소는 뭐다?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유의미적 단위. 자, 유의미적 단위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다? 의미가 있는 단위.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죠? 의미가 있는 단위. 풀이폼 이거를 자립형식 말고 우리말이 없어요? 이거 너무 말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은 자립형식이라는 게 스스로 서 있다는 거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최소의 풀이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를 이제 영어적인 최소의 자립형식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원래 영어 음성학이라든가 이런 걸 책을 보면 이제 이 프리폼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붙다고 해서 최소의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하면 좀 이게 또 의미가 안 맞아요.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냥 자립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런 국어학이나 이런 언어들은 다 영어학에서 나온 용어들을 이제 우리말식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 뭐 영문학과 다니시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다 공부할 때 배웠던 것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말로는 최소의 자립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가 온다 넓은 교실은 자립형식이죠. 최소의 자립형식은 아니다. 비가 와 온다로 쪼개어도 이들이 자립형식이죠.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넓은 교실이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비가 나누고 온다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또 넓은 교실도 넓은 나누고 교실을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나눌 거냐 작게 나눌 거냐 이거고 그 다음에 최소의 자립형식이라는 조건만 단어를 규정짓기는 어렵다. 자, 책상, 나팔꽃, 어깨동무 등은 하나의 단어지만 봐요. 자, 책상을 책과 상으로 나눌 수 있어. 맞죠? 책과 상.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좀 더 뭐랄까 융통성이 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단어라는 거 뭐냐면 봐요. 책상을 잘 보세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책상을 두 개의 단어로 그 책과 상으로 나눌 수 있고 책상을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어. 맞죠? 근데 책상을 형태로 볼 때는 무조건 두 개죠.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요? 뭔 말인지? 책상을 형태로는 책과 상이야. 근데 책상은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다니까. 큰 개념으로 보면. 근데 좀 더 작은 개념으로 볼 때 책과 상이다. 그 다음에 나팔꽃도 마찬가지죠. 나팔과 꽃이잖아요. 나팔꽃. 그렇죠? 여러분, 이 나팔꽃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모닝글로리예요. 모닝글로리 들어보셨죠? 네. 이게 아침의 영광 뭐 이런 뜻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 나팔꽃이에요. 그 책 중에 모닝글로리 지금도 있지 않나요? 모닝글로리. 그러니까 나팔과 꽃이고요. 어깨동무도 어깨와 동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쓸 수 있다는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휴지와 분리성. 여기 밑줄 쫙 주세요. 휴지와 분리성. 이걸 좀 이 휴지는 그 화장실 휴지가 아니고 쉰다는 뜻이에요. 쉰다. 쉴 휴자에 그칠 지자. 영어로는 이걸 물론 스탑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포즈라고 해요. 포즈. 뭐 스탑도 되지만 이거 너무 뻔한 단어라서 포즈란 말 많이 써요.
음성학에서는 꽃. 그래서 쉰다는 거, 숨을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분리성은 어떤 단어의 내부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어 단어가 분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이제 밑에 보세요. 자, 단어는 이제 그 다음에 밑줄 좀 쳐야 돼요. 단어는 그 밑줄 치세요. 그 내부에 휴지를 둘 수도 없고 분리성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 밑줄 쫙 치세요.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 쉬는 것을 둘 수도 없고 분리성도 없어. 자, 책상은 책과 상 사이에 휴지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책상 있는데 책상이 있어. 근데 뭐 책상이 있는데 여기에 그 책과 상 사이에 휴지를 두고 바라보니까 책상인데 이걸 책하고 삭 이렇게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 그냥 네, 책상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책상이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나팔꽃에 이것도 마찬가지 나팔꽃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단어가 끼어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책상인데 책 뭐랄까요? 피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책상이라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가을 하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나팔꽃 단어를 끼어들 수 없어요. 그런데 가을 하늘의 경우에는 가을 저녁 하늘처럼 가을과 하늘 사이에 저녁이 끼어들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그러니까 단어라고 할 때 이 책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가을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할 때는 가을 하늘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물론 이제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지만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가을과 하늘.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저녁 또는 아침 그다음에 뭐 낮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 사이에 요게 끼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나? 끼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책 저녁상 책 아침상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끼어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있고 끼어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단어를 정리하면 자 여기 이제 1번 여기 형광펜 있으면 밑줄 세 줄 밑줄 쫙 치세요. 이게 여러분이 아마 처음 이거 공부하시는 분은 도대체 뭔 소린가 막 그럴 거예요. 처음 공부 이거 완전히 외길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를 둘 수 없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단어라고 이 책상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뭐 책 저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문 중심이다. 책 저녁상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지를 책 그리고 책상에 이렇게 떨어질 수 없고 휴지 단어를 끼워 넣을 수 없어요. 이게 아까 책 저녁상 이렇게 쓸 수 없고 다른 단어의 경계에는 휴지를 둘 수 있고 다른 단어를 둘 수도 있는 언어 단위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말을 뭐 책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책상 같은 거 할 때 책하고 상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자리 병식 여부, 휴지와 분리성이라는 기준 등이 단어를 판별을 낼 수 있는 기준이 되긴 하지만 이들 기준만으로는 판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얘가 이가 을 조사예요. 조사 동그라미 조사. 그러니까 이것도 학자에 따라 또 의견이 분분해요. 자, 조사도 단어다 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 조사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철수가가 있다고 칩시다. 철수가 인칭 그 고유명사 그러면 철수가가 하나의 단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철수 따로 가 따로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게 정답이 딱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책에서 여기서는 이 책으로 가야 되잖아. 이 책에서는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조사를 단어로 볼 것인가의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이 조사는 하나 단어로 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조사는 생략되는 일도 많고 의존성이 어미만큼 심하지 않아서 단어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 나왔죠. 대부분의 법서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단어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고 있지만이라고 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래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 장현인가 노래 우리 나눠 좋아해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나눠 좋아해. 이럴 때 우리말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말은 는과 르를 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말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봐요. 밥 먹어 그래 밥을 먹어 그래. 여러분 밥을 먹어 이런 분 계세요? 밥을 먹어 원래는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밥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 일본어 같은 경우 아타시와 아나타 오 아이시 때로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오아인이잖아. 오아인. 그래서 뭐 조사 있나요? 영어에서 I love you잖아. 여기 조사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우리말에서도 조사를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를 보면 이 단어를 조사를 단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책에 네, 말씀하세요. 단어의 그러니까 의미가 네. 자립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립이란 자립형이란 혼자 쓸 수 있다는 거. 혼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두면은 네. 이나 가나 이런 조사들은 네. 격조사든 무슨 조사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되고. 그래야 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단어가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단어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냥 봐요. 좋은 질문하셨는데 자 이나 가가 물론 이제 그 자체로만 쓸 수는 없죠. 이 자체 지금 좋은 질문하셔서 아주 자체로만 쓸 수는 없는데 이것이 있으면 이게 주격조사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디에 옛날에 뭐 산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꾼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살았으면 처음에 나올 때는 이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나무꾼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안 쓰죠. 그죠? 근데 그 나무꾼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조사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나옴으로써 이것이 주격의 의미를 가지느냐 또 이 단어가 나오고 을력이 나오면 목적격의 의미를 가지느냐 또 그런 맥락 자리 형식으로는 아니지만 또 그런 맥락으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위치 음상이라고 아까 좀 유식한 말로 나왔지만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형식이라는 게 뭐 하나의 단어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학자들만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이게 주어 역할이다, 이게 목적어 역할이다, 이게 보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시고 어근과 접사. 자, 어근과 접사는 뭐냐면 단어의 뿌리예요. 어근, 단어의 뿌리. 어근이 뭔지 모르겠다. 단어의 뿌리. 말씀어자의 뿌리 근처잖아요. 그리고 접사는 접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접사부터 보면 당연히 접사는 뭐가 있다?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이건 알겠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오른쪽 책 3쪽 볼게요. 자, 맨몸이 있어, 맨몸. 그러면 당연히 몸이 원래 다르잖아. 맨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거기 그 동그라미 쳐서 가번은 다 맨, 풋, 빛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좀 헷갈리면. 그럼 이게 다 뭐겠어요? 접두사지.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원래 명사잖아요. 그다음 나물이 명사고 나가다가 명사인데 그 앞에 뭔가 붙은 거 아닙니까? 맨몸, 풋나물, 빗나가다. 그 접두사라. 근데 나를 보면 잠보, 잠보의 보, 잠하고 보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덮개의 개, 덮다는 개. 그다음에 넓이의 이, 자랑스럽다의 그 스럽 있잖아요. 스럽. 이런 거 다 뒤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미사가 되는 거예요. 접미사. 꼬리에 붙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꼬리, 접미사.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접사를 하는 일을 따라서 파생접사, 불절접사로 나누는데 파생접사는 어근에 결합해서 새 단어를 만드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가 파생접사예요. 접두사, 접미사.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이걸 좀 파생접사와 불절접사가 또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릴게요. 맨몸이 있어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맨이 접두사야. 이게 안 붙어도 몸은 명사예요. 이건 알겠죠? 이게 안 붙어도 몸 명사 아니에요? 맨이 있으나 없으나. 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파생접사라고 하는 것은 어근에 결합해서 새 단어를 만들어내는 접사로서 이 접두사가 있고 그다음에 접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여튼 말하는 거고요. 이 굴절접사는 뭐냐면 새 단어를 만들어낸 힘은 없어요. 그런데 어미 변화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게요. 말이 어려우니까 뛰다가 있어. 뛰다. 그러면 뛴다, 뛰고, 뛰니, 뛰어라 이런 것들을 해서 니은다. 그러면 니은다 보세요. 뛴다 하면 이거는 평서문이잖아요. 평서문. 뛴다. 평서문. 뛰고 연결어미. 뭐 진행을 의미하겠죠. 뛰니, 뛰어라. 그러니까 뛰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종속어미, 그러니까 그 종속적인 의미가 있죠. 많이 뛰니까 뭐 다리가 아프다라든가 그런 의미, 종속적인
어미로 쓸 수 있게 종속어미. 그럼 띄어라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미. 그래서 써보세요. 그러니까 단어의 굴절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라는 게 어간이 있는데 이 어간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서문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띄어라가 어려우면 먹는다는 뜻이에요. 자, 먹는다 평서문이야. 근데 먹어라 명령형이야. 먹자 청명이야. 먹을래 먹을래 의문형이야. 자, 이게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잡으세요.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굴절형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이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서문, 명령문, 청유형, 뭐 의문문 이렇게 하여튼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절접사라고 합니다. 굴절접사.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굴절접사. 하여튼 그래서 어미를 직접 취하는 띠를 어간이고 당연한 거죠. 어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스텝이라고 그래. 줄기. 어간이 줄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근과 접사가 단어를 이루어서 구성에서 설명하기 위한 쌍이라면 어간과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의 다양한.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 다시 좀 설명드립니다. 지금 파생접사와 굴절접사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를 설명.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굴절접사는 어간 플러스 어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간 플러스 어미. 그리고 파생접사는 자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굴절접사는 어간 어미. 어렵지 않죠? 아까 먹다 먹고 뭐 먹어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간과 어미를 이루는 것을 굴절접사. 파생접사는 접두사 접미사. 접두사 접미사.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따라오시겠죠? 그러면 다시 73페이지 2번을 다시 볼게요. 73페이지 2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보세요. 맨몸.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맨몸 몸이 명사죠. 잘 봐요. 맨이 붙어도 맨이 없어도 명사고 맨이 있어도 명사야. 그걸 따져보라고. 풍나물, 나물이 명사인데 풋이 있어도 명사고 풋이 없어도 명사야. 자, 빛 나가다니까 동사네.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지 않나요? 빛이 있어도 동사, 없어도 동사. 안 변했는 품사가 안 변했어. 자, 지금 가버는 품사가 안 변한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안 변했잖아요. 근데 밑에 봅시다. 잠보. 자, 잠은 명사. 이거 어렵지 않죠? 잠은 명사잖아요. 보라는 전미사가 붙었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품사가 변해. 덮개를 붙여서. 덮개를 붙여요. 덮개는 이 덮이라는 건 어간, 덮다 아니에요? 덮다? 어간이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는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지 이게 굴절이야. 근데 이건 어미가 아니라 그냥 전미사죠. 걔는 전미사 아니에요? 걔는 전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미사, 이건 어미가 아니잖아요. 전미사. 그러니까 덮이라는 것은 동사의 어간인데 걔가 붙으면서 이게 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파생접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 형태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파생접사도 명사가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동사가 이 개라는 것이 붙어서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넓이를 볼게요. 넓다 하면 뭡니까? 형용사 아니에요? 넓다가 형용사잖아요. 이건 알잖아요. 여기에 이가 붙었잖아요. 이거 이가 붙으면 이는 명사형 전미사잖아요. 맞죠? 어렵지 않죠? 명사형 전미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파생접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것이 동사의 어간일 수도 있다고. 어간일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게 어미가 아니라 뭐다? 어미가 아니라 조금 했잖아요. 접두사 전미사의 경우에 전미사. 그러니까 어미는 먹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어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먹고 먹으니 먹었어. 여기 있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먹이라는 건 어간인 건 알겠죠? 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어미라고. 어미. 이게 접사입니까? 이게? 접사 아니죠? 설명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굴절 접사는 어미가 붙어요.
반드시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이 파생격사는 동사나 형사 어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어미가 아니라 뭐라고? 적미사. 그렇지. 그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사의 어간이 나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덮개를 여러분이 이게 덮개가 파생격사냐 굴절격사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따지면 된다. 뒤에 있는 것이 좀 감이 오시죠? 뒤에 있는 게 어미냐 뒤에 있는 게 점이냐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였어.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와요. 덮개가 있어. 덮개는 파생격사냐? 뭐 덮개는 무슨 역사인가? 만약에 시험에 그러면 여러분 두 개가 아닌 건 확실히 아시겠죠? 두 개가 아닌 건 파생 아니면 굴절이겠지. 근데 이제 두 개가 아닌 건 아는데 이 두 개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안 찍어도 안 고쳐서 들리고 고쳐서 틀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미냐 접사냐를 잘 봐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어론과 단어입니다. 자, 조어론은 말을 만드는 거예요. 조어니까 뭐 밑에는 몰라도 돼. 자, 다음 넘겨보시면 자, 이 3번에 별 3개 쳐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 3번 별 3개. 단어, 단위로,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별 3개 쳐놓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3번 별 3개. 무슨 말이냐면 자, 단어는 단위로와 복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냥 단어는 단위로 복합하고 어쩌고 이런 거 백날 배워봤자 잊어버려. 제가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그랬죠? 자, 단어. 자, 눈물. 여러분 잘 아는 눈물 가지고 설명해. 단어에서 눈물 써봐요. 눈물 써보라고. 그러면 이게 단위로 하면 눈이라는 단위로와 물이라는 단위로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써야지 안 잡아먹다니까. 뭐 복합어야. 복합어는 그냥 눈물이라는 게 이 눈물이라는 하나의 복합어 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파생어는 뭐고 합성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파생어와 합성어의 차이를 말하시오. 자, 답해보세요. 아마 답 잘 못 하실걸요? 자,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명사.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접사예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합성어에 파생어예요. 눈물. 명사 플러스 명사죠. 네? 합성어라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울보의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사 플러스 접사라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써놨지만 꼭 명사만은 아니에요. 이게 뭐 동사일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잠복. 잠이란 명사와 오라는 전미사가 붙었죠. 자, 그럼 파생어의 합성어예요. 네.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파생어는 명사 플러스 접사.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명사. 자, 이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걸 염두에 두고 단위로부터. 그러니까 단위로는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 자, 제가 눈물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이거 눈물 아까 제가 써놨잖아요. 그리고 복합어의 구조를 설명할 때 형태소보다 앞서 배운 어근, 접사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복합어는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와 그러니까 어근이 뭔지 헷갈리면 그냥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고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인 파생어. 보세요. 파생어는 아까 접사라고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자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4번에 가와 나가 있어요. 손목, 눈물, 잘못, 할 것 이렇게 됐고 쭉 나왔는데 자 밑에 예문 볼게요. 사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손과 목, 눈과 물, 잘하고 못한다 잘못이에요. 할미하고 어깨와 동무. 그래야 돼요. 사가에서 손목은 손과 목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이거 보면 손목, 손과 목이 결합된 합성어네. 자, 그 다음에 단어인 손과 목이 어근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근이 뭔지 헷갈리면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사. 단어의 뿌리니까. 그런데 그 손목은 품사가 명사이므로 합성명사. 당연한 거죠. 합성어니까. 그리고 한편 사의 날뛰다는 날다와 뛰다가 결합됐잖아. 날다와 뛰다. 그러니까 합성어 아닙니까? 날다와 뛰다. 이 날다와 뛰다. 이거 이제 이 날다와 뛰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날뛰다의 품사가 동사이므로 이 날다 뛰다는 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합성 동사.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합성어는 제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 드린 거예요. 명사 플러스 명사만 아니에요. 동사 플러스 동사도 합성어 되는 거예요. 필요하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다 동사, 그다음에 뛰다 동사. 그러니까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약입니다. 그래서 날뛰다 동사가 뭐 이거 손 씹다는 손과 씹다가 결합된 합성어다. 그 손이라는 단어는 명사고 씹다는 동사가 되겠는데 품사가 이제 씹다는 형용사 씹다니까 어렵다 씹다니까 품사가 형용사이므로 합성 형용사. 그러니까 손 우리가 말하는 손 있잖아요. 씹다인데 씹다가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지만 어쨌든 명사하고 형용사가 붙었는데 결국 씹다가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합성 형용사라는 거죠. 손이라는 명사와 씹다라는 형용사가 합해졌는데 포인트는 손이 포인트가 아니라 씹다가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성 형용사다. 그러냐? 손 씹다 일을 손 씻게 했어. 그럴 때 손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씹다가 포인트인 거지. 만약에 손이 포인트면은 손이 포인트면 당연히 이제 손이 명사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손이 포인트. 화승으로 손자. 아니 그러니까 손이 화성은 아니고 손은 우리가 말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손 같은 경우 화성은 맨손.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거 앞에 맨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을 때 화성. 손은 뭐 접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예. 혹시 그러니까 예. 다른 예로 씹다가 지금 형용사로 예, 해서 예. 그걸 중점으로 봐서 예. 합성어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 손을 중점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손을 중점으로 그러니까 본다는 건 이제 맨손이거나 어떻게 설명할까? 손발 만약에 손발이라고 칩시다. 이게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손발과 맨손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손을 중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손발이 맞는다 할 때. 그럼 만약에 그러면 손이라는 명사와 발이라는 명사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 씹다가 좀 다르지만 근데 맨손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포인트고 맨은 앞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생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발과 맨손 가지고. 자, 그 다음에 9번 맨손 군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 거 또 나온 거예요. 짝 보니까 맨 잘 동그라미 쳐봐. 맨 동그라미, 분 동그라미, 풋 동그라미, 시 동그라미, 빛 동그라미. 자, 딱 보니까 제일 앞에 붙었네. 동그라미 다 치셨죠? 접두사. 어렵지 않잖아요. 맨, 군, 풋, 시, 빛은 다 접두사 아닙니까? 근데 뒤에 볼까요? 자, 이건 딱 보니까 전미사겠네. 보,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봐요. 꾼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또 이 동그라미, 쟁이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접사가 어근이 앞에 오면 접두사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거 맨손 이런 거는 사실 손이라는 게 메인이라고 얘는 스키다시야 일식집에 가면 그죠? 스키다시 이 메인이 이게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 앞에 온 이 스키다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접수사가 그 약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 이 말이 어려우면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어근은 아까 명사라고 했잖아요. 명사 뒤에 오면 전미사다. 그리고 오가는 접두사가 분석되는 파생어 맞죠? 접두사가 다 있잖아. 오나는 전미사가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렵게 쓰는 거예요. 그냥 접두사가 분석되는 몰라도 돼. 접두사가 있는 파생어. 분석되는 이란 말이 어려우면 접두사가 있는 파생어. 그 다음에 됐죠? 접두사가 있는 오나는 전미사가 있는 파생어. 그게 더 쉬울 거예요. 분석되는 되게 어렵게 써는 거예요. 편리하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가의 맨손은 접두사 맨과 어근 손이 결합된 파생어다. 맞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잠보는 어근 명사 잠과 전미사 보가 결합된 파생어다. 그러니까 맨손이나 잠보 모두 파생 명사다.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생 명사는 접두사 전미사가 붙어야 돼. 접두사 전미사가 붙으면 파생이고, 맞죠? 그 이야기잖아요. 접두사 전미사가 붙으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아까 뭐 손발이라든가 이런 건 합성어.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시 설명합니다. 파생어는 접두사 전미사가 붙는 것이다. 그다음에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명사가 됐든 동사 플러스 동사가 됐든 또 명사 플러스 형용사가 됐든 어쨌든 그 접두사와 전미사가 붙지 않은 것은 뭐다? 합성어다. 접두사와 전미사가 붙어야만 파생어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3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넘어가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문법 단위가 아닌 것은 그랬잖아요. 문법 단위가 아닌 것은. 자, 여기 그 형태소,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 기억나요? 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 문법 단위예요. 단어도 당연히 문법 단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문장도 문법 단위죠. 문장이라는 거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연결된 게 문장이잖아요. 단어 플러스에서 n까지 가는 게. 근데 음소라고 하는 건 문법 단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변별적, 분절적 요소 이렇게 해서 이건 문법 단위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음성학적인 어떤 그런 단위라고 봐야 되죠. 자, 먹어라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소. 자, 이거 별 3개 쳐주세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나오면 먹어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존 형태소이자 어휘 형태소 기억나요? 먹어라의 먹 같은 경우인데 하여튼 어쨌든 먹어라의 먹은 어휘 형태소 그 다음에 어라 문법 형태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포함되지 않는 형태소예요. 이게 지금 잘 봐요. 어휘 형태소 맞죠? 자,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휘 형태소가 여러분 교재 68쪽 봐요. 68쪽 봐봐요. 그래서 어휘 형태소가 있는데 어휘 형태소는 어간이라고 했잖아요. 어간. 기억나요? 아까 많다라고 할 때 만이라고 하는 게 어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휘 형태소네. 뒤에 그 다음에 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형이니까 이거 문법 형태소네. 맞죠? 네. 문법 형태소 맞죠?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같은 경우도 이게 어라라고 하는 것 자체 먹 같은 경우도 그 의존이죠. 의존. 먹이라는 말하고 어라라는 말 다 그런 의존 형태소잖아요. 그죠? 근데 자립 형태소는 아까 말씀드린 67쪽 보세요. 67쪽 다시 한번 볼게요. 67쪽을 보면 형태소는 혼자 독립해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드시 어떤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단어가 되는 형태소도 있다. 흑 넘겨보세요. 흑, 코, 얼굴, 나무 등은 독자적으로 단어가 되는 형태소들이고 어느 무슨 벌써 부쩍 또 등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단어가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명사 지금 여기 지금 뭐 흑 이런 거 다 명사 아닙니까? 어느 무슨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관형사도 되고 뭐 부사도 되고 이런 거죠. 형용사도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와 달리 읽어라 읽은이 읽고 읽는다 읽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문장에 쓸 수 있고 단어 행세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한다. 그래서 국어에 거기다 밑줄 아까 지금 말씀드린 다시 한번 밑줄 치세요. 국어에 거기 밑줄 안 치신 분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어미 그리고 접두사와 접미사는 모두 뭐예요? 의존 형태소이다. 국어의 동사나 여기 나왔죠? 형용사의 어간이나 지금 이 부분 지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별표.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자리병수처럼 말 안 나왔죠? 이게 답은 3번이고. 자, 합성어로만 짝짝이. 자, 합성어는 뭐 플러스 뭐다? 쉽게 말해서. 물론 이제 명사 플러스 명사만은 아닌데 쉬운 말로 명사 플러스 명사라고 제가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럼 답 찾아보세요, 여러분. 할미와 꽃 명사네. 어깨와 동물 명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어구나. 가깝다는 그냥 가깝다 하나 날뛰다는 날다와 뛰다가 합성어가 되지만 가깝다와 가다와 뭐 깝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그 다음에 풋사랑과 이거 접두사네. 접두사. 저고리 이거 저와 고리로 나누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풋사랑 하룻밤 풋사랑을 영어로 내가 하나 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랑이 러브인 건 아실 거고 풋사랑이 영어를 뭔지 아세요? 여기 풋사랑 영어 뭐냐면 퍼피라고 해요. 퍼피. 원래 이 퍼피가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를 가지고 풋풋하죠? 진짜로 영어를 퍼피라고 부르고 풋사랑이. 그러니까 이 어간이죠. 새파랗다. 이거는 파랗다인데 새라는 게 접수사잖아요. 예쁘다. 예다와 푸다가 아니죠? 예다 푸다 아니라 예쁘다가 아닌 하나의 단어지. 그냥 예쁘다는. 어쨌든 이거는 할미와 꽃, 어깨와 동물. 할미와 꽃, 어깨와 동물로 나눠지니까 합성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어 공부는
그 의미의 맥락들을 잘 따라가면서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조금 이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국어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학교 때 수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 있었죠. 화학 같은 거 막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화학 딱딱딱 떨어져서 또 수학도 마찬가지야. 딱딱딱해서 계산이 나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국어학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시 쓰고 소설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은 내가 이거 시 쓰려고 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거 공부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시를 쓰거나 소설을 써도요. 여러분이 글을 쓴 걸 태고하고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여기다 접두사를 넣어야 돼. 여기다 합성을 뭘 넣어야 돼. 여기다 파생을 뭘 넣어야 돼. 이런 걸 다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국어학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의미의 맥락들을 하나씩 따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단위어,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그다음에 형태소, 그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맥락들을 좀 잘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쉬었다가 오늘 저기 어디야 문법론 2까지 뒤에는 좀 더 쉬워요. 품사 부분 나오는 거는 좀 쉬우니까 다음 주에는 좀 여기 쉴 테니까 여기서까지 끝나면 좀 섭섭하니까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